미국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남부 뉴올리언스에서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던 거리에 픽업 트럭이 돌진해 15명이 숨졌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선 차량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호텔 입구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한 건데 뉴올리언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다가오는 열차를 향해 승객을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묻지마 범죄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뉴욕 퀸스 자메이카 지역에서 총기 난사로 청소년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갱단 관련 범죄일 가능성을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약 7%를 기록했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2024년 마지막 주 기준으로 30년 고정금리가 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S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한국 시각 오늘 오전 8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습니다. 관저 내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군부대와 몇 시간 동안 대치를 벌였습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사법 처리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어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 수색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 집행에 반발했습니다. 영장이 집행되는 동안 대통령 관저 앞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이들은 발을 구르며 경호처를 향해 목숨 걸고 지키라고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네,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지역에 비행기가 추락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쯤 플러튼 공항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풀무원과 한남체인 등 많은 한인 기업 창고들도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공항에 착륙하던 경비행기가 창고 건물 지붕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번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방항공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미국에선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남부 뉴올리언스에서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던 거리에 픽업 트럭이 돌진해 15명이 숨졌습니다. 해당 트럭에는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 IS를 상징하는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흰색 트럭이 서서히 움직이다가 오른쪽 길로 방향을 틀더니 사람들을 치면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 1일 새벽 3시 15분 새해맞이 인파가 가득하던 관광도시 뉴올리언스 중심가로 픽업 트럭이 뛰어들었습니다. 교차로 두 곳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 결과 1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Just bodies and the screams. I mean, you can't think about, unhear that. It was chaos.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서 돌격소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경찰들이 반격에 나서서 쓰러뜨렸습니다. 사망한 용의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42살 샤무드 딘 자바로 밝혀졌습니다. I've been here all my life, with the exception of traveling for the military, where I spent 10 years as a human resources specialist and IT specialist. 당국은 이 사건을 테러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자바는 당시 트럭에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 IS를 상징하는 검은 깃발을 꽂고 있었고 사건 직전 인터넷에 이 단체에 충성한다는 영상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차 안과 동시에 주변 지역에서도 폭발물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자바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설치하는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do not believe that Jabbar was solely responsible. We are aggressively running down every lead
including those of his known associates. 시 당국은 8년 전부터 이 거리에서 차량 돌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방지 시설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불과 몇 시간 뒤 라스베가스에서는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김정윤 기자입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더니 작은 폭발들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새해 첫날 오전 8시 40분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일가 소유의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입구에서 테슬라 신형 모델 사이버 트럭이 폭발했습니다. Three explosions. The first one where we saw the fire, the second one was I guess the battery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 third one was the big explosion. 트럭 운전자가 숨졌고 근처에 있던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이버 트럭이 호텔 입구 발레 파킹 구역에 도착해 15에서 20초 뒤 바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짐칸에선 휘발유통과 캠프 연료통, 대형 폭죽 등이 발견됐습니다. 테슬라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즉각 X에 글을 올리고 차량 문제가 아니라 테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전 발생한 뉴올리언스와 이 사건 트럭 모두 투로라는 어플을 통해 렌트됐다며 두 사건이 관련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뉴올리언스 트럭처럼 IS 깃발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미 대통령은 두 사건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re investigating this as well, including whether there's any possible connection with the attack in New Orleans. Thus far, there's nothing to report on that score at this time.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테러 의심 사건이 잇따르면서 미국 사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바다 경찰은 라스베가스 차량 폭발 사고의 사망자는 현역 육군 매튜 리벨스버거라고 밝혔습니다. 매튜는 대테러 특수부대 등에서 근무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매튜가 차량 폭발 전에 총상을 입은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 individual had sustained a gunshot wound to the head prior to the detonation of the vehicle. One of the handguns was found at his feet inside of the vehicle.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 DC 경비가 강화되는 등 미국은 추가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다가오는 열차를 향해 승객을 밀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화요일 오후 1시 30분쯤 맨하탄 18방가 지하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승강장에 서 있던 다른 남성을 다가오던 열차를 향해 밀친 겁니다. 피해자는 45세 남성으로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브루클린 출신의 23살 흑인 남성 카멜 호킨스로 사건 직후 59번가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묻지마 범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호킨스는 살인 미수와 중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퀸스 자메이카 지역에선 총기 난사로 청소년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어제 오후 11시 15분쯤 아미주라 콘서트홀 앞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추모 행사 참석을 위해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4명의 남성이 다가와 총격을 가한 겁니다. 이번 총격으로 16살에서 19살 사이 청소년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갱단 관련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의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네, 북가주에서 새해 첫날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북가주 레이 카운티 코업 지역의 2마일 북서쪽 지점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0.68마일이었는데 남쪽으로 70마일 정도 떨어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진 경보 시스템인 쉐이크얼럿도 활성화됐습니다.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약 7%를 기록했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2024년 마지막 주 기준으로 30년 고정금리가 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방준비제도가 3차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리 상승이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고금리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새해 첫날 한인사회 모습을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 short moment of silence for the victims of the crash. 일동 묵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고귀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리며 시작한 LA 한인회 신년 할애식. 임기를 시작한 로버트 한 신임 LA 한인 회장은 무엇보다 한인들의 보금자리가 안전하도록 치안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집중을 많이 할 거예요. 특히 한인타운에 이 환기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앞으로 집중하고. 신년 할애식에는 한인 기업인과 정계 인사 그리고 단체장 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인들을 대표하는 정계 인사들도 2025년에는 치안 강화가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습니다. We want safer streets. We want safer communities. So it's important for me to see how we go about recruiting more police officers so we can increase our numbers. LA 총영사관도 차분한 모습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를 다짐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 그리고 PCB와 오픈뱅크 등 한인은행들도 각각 시무식을 진행하며 한인 경제 부흥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할리우드 차병원에선 새해 첫 한인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힘찬 새 출발과 희망찬 외침 속에 2025년 푸른 뱀띠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신의 심경이 담긴 편지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집행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자신은 예외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한 편지의 수신인은 애국 시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 이틀 전인 지난달 12일과 제주항공 참사 때는 전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던 반면 이번엔 자신을 지키겠다고 외치는 관저업 지지자들을 대상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수고해줘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물리력도 불사할 태세인 아스팔트의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직접 표명한 건 지지층 결집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뜻이 담긴 걸로 풀이됐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시점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건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진 않을 거란 의미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습니다. 총장직을 던지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예외 없는 법 적용은 윤 대통령의 지론이었습니다.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 이거는 과거의 얘기고 지금의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모든 결과에 대해 자신이 안고 가겠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이창용 총재는 현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대외 신뢰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때 최 권한대행을 비판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원고에 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애드립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읽다 보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그런 비판이 해외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해외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시무식 후 기자실을 찾은 이 총재의 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게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책임 있는 국무위원들이 고민 좀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혼자 비난을 다 받고 가는 건 공직자로서 나중에 굉장히 크게 평가받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공개 발언, 더구나 국무위원들을 공개 비판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경제팀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돈독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앞으로도 최 대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2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헌재는 8인 체제가 되면서 일단 정족수 논란에선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남은 한 자리도 조속히 채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정질서 수호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구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3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이로써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2달여 만에 탄핵 심판 종국 결정을 내릴 수 있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도 8인 체제에서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신임 헌법재판관들을 실무에 바로 투입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헌재는 나아가 구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따지는 헌법소원 심리에 착수한 겁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은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헌재는 한 명의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헌재가 구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로 정리합니다. SBS 백운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33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오는 11일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주 산업관계부는 지난 1일부터 주 전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 50센트로 인상됐으며 이는 $16에서 50센트 인상된 금액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가 역사적 2번째로 가장 건조한 기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5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LA 다운타운에 0.16인치의 비가 내렸으며 이 7개월이 LA 역사상 2번째로 건조한 기간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가 오는 4일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합니다. 한인회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2층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와 인디애나주를 잇는 시카고 스카이웨이 톨게이트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교통국은 일반 자동차에 대한 톨비는 $7 20센트에서 $7 80센트로 인상되며 트레일러나 버스 등은 주요 시간대인 오전 4시부터 밤 8시까지 $27 20센트에서 $63 50센트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33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오는 11일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한인회관에서 제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시무식도 개최해 회장단과 이사진을 소개하고 다채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5년 새해 첫날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